일본에서 자신들의 정사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 서기는 왜곡과 조작이 심한 역사서이다. 일본 서기를 읽어보면 자신들의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보다 가야, 임나, 백제, 신라, 고구려와 같이 우리 고대 국가와 관련된 기록으로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다. 특히 일본 서기의 지필지는 신라를 주적으로 간주하고 노골적인 적대감과 혐오를 서슴없이 드러낸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한 남북국 시대부터는 이런 적대감과 혐오감이 한민족에 대한 감정으로 바뀌어 오늘날 한일 민족 감정의 바탕이 형성되었다. 신라는 서쪽의 오랑캐로 비열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이다. 하늘을 거역하고 우리가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관가를 부수고 우리 백성을 독살하고 우리 군현의 사람들을 씨를 말려 죽였다. 신라는 긴 창과 강한 활로 임나를 침공해 멸망시켰고 거대한 이빨과 갈고리 같은 손톱으로 사람들에게 잔악한 일을 하였다. 간을 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도 만족하지 않고 뼈를 드러내고 주검을 태우고도 잔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임나의 귀족과 백성을 칼과 도마를 써서 회를 치고 젓갈을 담았다. 나라의 왕과 신하로서 사람의 곡식을 먹고 사람의 물을 마시면서 누가 차마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태자와 대신은 그 친척인 연유로 피눈물을 흘리고 원한을 품고 있다. 모두 함께 간악한 역적을 죽여 천지의 큰 아픔을 싣고 임금과 아비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죽어서도 신하와 아들의 도리를 이루지 못한 한이 남을 것이다. 일본 서기 훈명조에 실린 내용이다. 내용만 보아도 신라에 대한 당시 외인들의 적대감과 혐오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신라가 왜에게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라에 당한 것이 많아서 이러한 극도의 혐오를 표출했다고 보인다. 이는 현재 혐한으로 분출되고 있는 일본인들의 반한 정서가 고대 외국으로 올라갈 만큼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562년 임나의 멸망에 경노한 흰메이 외왕은 신라를 공격하라고 왜군을 출격시킨다. 야마토 왜는 대장군 기남 마려숙례와 부장군 하변 신경부를 보내어 왜군을 이끌고 신라군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변 신경부는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 하변신과 그의 부인, 그 부하들의 처자식들도 모두 포로가 되었다. 하변신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신라 장군에게 자신의 아내인 감미원을 넘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강간당했다. 신라 장군이 스스로 군영에 나아가 하변 신경부 등과 그를 따라왔던 부인을 모두 사로잡았다.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도울 수가 없었다. 신라 장군이 하변신에게 너의 목숨과 너의 부인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한가? 라고 물으니 어찌 한 여자를 사랑하여 화를 입겠는가? 어느 것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대답하여 부인을 신라 장군의 첩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다. 신라 장군이 마침내 그 부인을 노지에서 강간하였다. 부인이 후에 돌아오자 하변신은 변명하고자 하였다. 부인은 매우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따르지 않고 이전에 당신이 나의 몸을 쉽게 팔았는데 지금 무슨 낯으로 만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는 끝내 승낙하지 않았다. 신라 장군은 또 다른 외장인 조길 사이기나를 협박하여 외왕을 조롱할 것을 명령한다. 조길 사이기나는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의 아들과 함께 끌어안고 죽었다. 신라 장군이 칼을 빼서 목을 베고자 하였다.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일본으로 향하게 하고 일본 대장은 내 엉덩이를 먹어라 라고 크게 소리치라고 협박하였다. 그러자 조길 사이기나는 신라왕은 나의 엉덩이나 먹어라 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 몹시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전과 같이 부르짖었다. 이 때문에 죽었다. 그의 아들 구자도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서 죽었다. 그의 아내 대엽자도 함께 사로잡혔는데 가라구이의 성 위에 서서 대엽자는 흰 수건을 흔들고 있네요. 외국을 향해서 라고 슬프게 노래하였다. 신라군의 포로로 잡힌 외장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던져 야마토에 충성을 바치고 그의 아내는 외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충성의 깃발을 흔든다는 내용이다. 외국 대장과 대칭되는 사람이 신라 왕인 것으로 보아서 원래는 야마토의 왕을 조롱한 것이고 똥이나 먹으라는 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서기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없어서 내용을 순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임나를 재건하기 위해 신라를 치려고 파견되었다가 신라군에게 포로가 된 왜군 장수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을 읽다 보면 과연 전쟁이 일어난 곳이 신라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야마토에 의한 일본 열도의 정치적 통합은 거의 6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열도는 각종 정치 세력들의 각축장이었다. 가장 큰 세력인 야마토회와 구주회는 각각 독립적인 세력이었다. 제대로 통일된 정치 체제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군단급 해외 파병과 더불어 가족을 동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야마토회는 국호를 일본으로 바꾼 670년부터 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신라의 도움 없이는 사신을 외국에 보낼 수도 없는 조선 기술과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사문지달, 간인 연어구 등을 신라 사신에 딸려 당나라에 보내고 싶다고 하였으나 신라가 듣지 않고 거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문지달 등이 되돌아왔다. 당시 외는 당나라에 파견되는 사신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파견과 귀국도 전적으로 신라인의 선박을 얻어 타야 하는 형편이었다. 일본서기 554년의 기록을 보면 백제의 파병 요청에 외왕 흔명이 1,000명의 병력을 40척의 함선에 태워 파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외국의 군사 수송선의 숫자를 총 파병 병력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배 한 척당 탈 수 있는 왜군의 수는 25명에서 30명 정도였다. 정월, 백제가 파병 요청을 재촉하자 이에 대해 내신이 외왕의 명령을 받들어 바로 구원군 1,000명, 말 100필, 배 40척을 보내도록 하겠다 라고 대답하였다. 백제 부흥을 위해 외가 모든 국력을 쏟아부은 백강전투에서도 당시 외의 군선은 한 척당 25에서 30명 정도를 태울 수 있었다. 당시의 외의 조선 기술과 국력으로 신라를 공격하려면 적어도 수백 척의 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 파병된 왜군이 자신들의 처자식을 모두 데리고 건너왔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하변 신경부의 아내는 전쟁 후에 열도로 귀국까지 하였고 자신을 만나려는 남편과의 상봉을 거부한다. 포로가 된 여자의 몸으로 바닷길을 통해 열도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 사건은 열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더 순리에 맞는 내용이 아닐까? 임나가 열도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일본 서기 자체가 고백하고 있다. 임나는 축자국 쪽으로 2000여리 가면 있고 북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에 있다. 축자국은 고대 규슈의 북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 이름이고 야마토에는 오사카 긴키 지방에 있었다. 오사카 긴키 지방에서 2000여리 떨어져 있고 북쪽이 바다이며 계림으로부터 서남쪽에 있는 곳은 대마도나 규슈 일대를 말한다. 일본 서기의 기록은 적어도 임나가 한반도 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학계는 이 기록을 거의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제야사학자인 김문배 형제는 독특한 어문학적 분석을 통해 임나의 위치는 처음에는 대마도를 지칭했다가 나중에는 한반도의 이주민들이 열도에 세운 소국들인 미스노 가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역사학자 김석형은 1963년 임나는 가야인이 서부 일본에 세운 가야의 분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증빙 근거로 가야계통의 지명과 고고학적 자료 등을 제시했다. 김석형은 초기 조일관계 연구를 통하여 사만 및 삼국시대 사람들이 북규슈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 전역에 분국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설에 의하면 사만 삼국의 수많은 사람이 열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사만 삼국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본국들을 곳곳에 설치하였고, 이때 임나일 본부는 열도 내에 수립된 가야의 본국인 임나에 설치된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 서기에 보이는 외장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신라와 외가 격전을 벌인 임나가 열도에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한 사례이다. 일본 서기에 나타난 임나는 열도에 존재했던 국가로 가야계가 일본에 진출해서 세운 본국의 기록으로 봐야 한다.